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어제 NBA를 충격에 빠뜨렸던 블레이크 그리핀 트레이드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는데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트레이드 자체도 엄청 흥미로워서 같이 얘기해보자 오늘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가 왜 클리퍼스가 더 좋은 트레이드를 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클리퍼스가 2017년에 블레이크를 붙잡기 위해서 어떤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는지 한번 서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6월 로스앤젤레스 클리퍼스는 프리 에이전트였던 블레이크 그리핀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핀을 스테이플 센터로 데려왔습니다. 블레이크는 자신을 1픽으로 뽑아준 클리퍼스와 다시 계약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고, 크리스 폴이 휴스턴으로 떠나면서 팀의 미래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다른 팀들과의 계약도 고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랬던 그리핀은 스테이플 센터에 도착해서 자신을 위해 클리퍼스가 만들어준 미로 같은 길에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NBA 시절까지 사진들이 쭉 걸린 자신의 인생 박물관을 발견합니다. 미로를 쭉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그리핀이 도착한 곳은 스테이플 센터 농구 코트였고, 이곳에서 클리퍼스는 그리핀을 위해 가상 영구 결번식을 진행했습니다. 2029년이라고 가상을 하고 비어있는 스테이플 센터에서 음악이 울리면서 블레이크의 저지가 스테이플 센터 위로 올라가는 가상 영구 결번식을 진행했고, 클리퍼스의 운영진인 닥 리버스, 제리 웨스트, 스티브 펄머, 로렌스 프랭크는 그리핀에게 라이프롱 클리퍼스, 평생 클리퍼스가 되어서 프랜차이즈를 이끌어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클리퍼스의 노력에 큰 감동을 받은 그리핀은 클리퍼스와 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불과 6개월 후인 어제 클리퍼스는 그리핀을 디트로이트 피스턴스로 트레이드 시켰습니다. 트레이드의 정확한 디테일은 이렇습니다. 클리퍼스는 블레이크 그리핀, 윌리 리드, 브라이스 존슨을 디트로이트로 보냅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에이보리 브래들리, 토바이어스 해리스, 보반 말자노비치, 2018년 1라운드 드래프트 픽, 2019년 2라운드 드래프트 픽을 클리퍼스로 보냅니다. 여기서 2018년 드래프트 픽은 탑 4 프로텍션이 걸려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트레이드에서 승자일까요? 클리퍼스는 현재 웨스트에서 8위, 디트로이트는 이스트에서 9위입니다. 둘 다 플레이오프를 나갈 수 있을지 마지막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위치인데요. 디트로이트는 스타 플레이어를 데려옴으로써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에 올인하는 전략을 세운 반면, 클리퍼스는 블레이크를 내보내고 드래프트 픽과 계약 만료되는 선수들을 데려옴으로써 리빌딩에 들어갔습니다. 주로 이런 트레이드가 있으면 가장 좋은 선수를 받은 팀을 승자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 의견에는 이번 트레이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선 블레이크는 올스타급의 선수가 분명하지만 현재 만 28살의 나이로 예전의 신체 능력은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블레이크는 여러가지 부상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던 경험이 있는데요. 발가락, 허벅지, 오른손, 무릎 등등의 부상으로 매 시즌 3분의 1 정도는 뛰지 못했던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가 심지어 나이도 계속 들어갈 텐데 부상을 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체에 이런 부상 경력이 있는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29밀리언 달러, 내년에는 31밀리언 달러, 그리고 5년 계약의 마지막 해인 블레이크가 33살이 되는 해에는 39밀리언 달러를 지급해야 되는 엄청난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의 감독이자 GM 역할까지 하고 있는 스탠 밴 건디는 지금 매우 다급했던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디트로이트가 플레이오프를 나가지 못한다면 자신이 곧 아니면 내년에 잘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스탠 밴 건디는 다급한 상황에서 이 트레이드를 추진했습니다. 이런 식의 트레이드는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스탠 밴 건디는 디트로이트의 롱텀 미래를 바라봤다기보다 지금 당장 자신의 포지션을 생각해서 만든 트레이드입니다. 지금 현재 내 직업을 유지하려면 이기는 것이 다급하고, 만약 이 블레이크 트레이드가 실패한다면
어차피 난 내년에 잘릴 위치였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로써 디트로이트의 중심 선수가 된 레지 잭슨, 블레이크 그리핀, 안드레 드러먼드, 이 세 명은 우리가 잘 알던 어떤 팀과 많이 닮지 않았나요?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플레이오프에서 좌절했던 크리스 폴, 블레이크 그리핀, 디안드레 조던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던 롭시티 클리퍼스와 구성이 매우 비슷합니다. 이미 이런 구성이 어느 정도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지 클리퍼스를 통해 충분히 봤는데, 비록 약한 이스턴 컨퍼런스라고 해도 디트로이트에서 비슷한 구성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9위인 피스턴스가 블레이크를 데려온 이후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클리퍼스는 현재 리빌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루 윌리엄스와 디안드레 조던도 트레이드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저는 적절한 트레이드 대상이 있을지 아직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토바이어스 해리스와 에이버리 브래들리는 둘 다 좋은 선수이고, 현재 블레이크의 20득점, 10리바운드를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17득점, 7리바운드 정도로 메꿔준다면 이 트레이드 이후에도 클리퍼스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웨스트에서 7위인 뉴올리언스의 디마커스 커즌스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인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한 명 더 줄어든 상태입니다. 블레이크 그리핀의 어마어마한 계약을 들고 5년 동안 묶여있는 것 대신에 개인적으로 클리퍼스는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에 덧붙여 미래의 드래프트 픽까지 챙긴 좋은 트레이드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번 오프 시즌은 아니더라도 내년 오프 시즌에 충분한 캡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좋은 프리 에이전트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와는 달리 클리퍼스는 LA라는 NBA 선수들이 살고 싶은 도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도 이 트레이드의 승자를 판단하는 것은 블레이크가 디트로이트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 부상을 피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클리퍼스에게 뒤통수를 맞은 블레이크가 각성을 해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 느낌상 디트로이트는 스탠 밴 건디가 다급한 상황에서 패닉 트레이드를 진행한 느낌이 들고, 클리퍼스는 미래를 생각하고 계산해서 차분히 진행한 트레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클리퍼스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트레이드는 프로스포츠에서 로열티, 즉 충성심은 전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블레이크한테 가상 연구 결번식에 개인 박물관까지 지어주면서 평생 클리퍼스가 되졌으면 좋겠다고 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디트로이트로 바로 트레이드 해버린 클리퍼스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아이지아 트레이드나 케빈 듀란트가 골스를 선택했던 일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미국의 NBA 팬이 트위터에 올린 내용에 따르면 이 트레이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던 일주일 전에 블레이크 그리핀이 경기 시작 전에 라커룸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화난 상태로 9년이라는 시간을 이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9년은 블레이크가 클리퍼스에게 드래프트된 이후 클리퍼스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당연히 농구를 오랫동안 본 팬으로서 충성심이라는 것은 없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지금 이 트레이드도 보면 팬으로서 약간의 씁쓸한 느낌을 감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클리블랜드를 떠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도 블레이크 트레이드에 대해서 선수들이 팀을 떠나면 뱀이다, 배신자다 라고 비난을 받을 텐데 팀들이 선수 버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르브론은 자신이 미래에 클브를 떠날 때 비난받을 걸 예상해서 밑밥을 까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트레이드가 있을 때는 누가 이겼는지 논란이 생기는데요. 앞으로 두 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